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눈치 없는 시누이 배려심 없는 짓을 되갚아준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얼집 다니는 아이들 둘 키우는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 키우는 맘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드시죠? 어린이집 못 보내는 기간에는 아이와 집에 하루 종일 함께 있다가 몸살이 나기도 했었네요. 맘들 다들 고생이 많으세요. 저도 힘들긴 하지만 적응이 되긴 하네요. 아이 키우며 고생하는 것은 내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니 뭐 그런대로 받아들이겠는데 주변에서 육아를 도와주지는 못하고 더 힘들게 하면 정말 미치죠. 저는 신우가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신우에게 시원하게 복수를 했네요. 맘들 제 글 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홀어머니의 누나 한 명이 있는 집에 시집을 왔죠. 결혼을 하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바로 가지기로 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신세대세요. 친구분들도 자주 만나시고 운동도 하시며 즐기는 인생을 사시는 분이시죠. 경제활동 없이 이런 것이 가능한 배경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많이 벌어놓으신 덕분입니다. 아직 정확하게는 몰라도 일단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 집은 서울에서 집값이 꽤나 비싼 동네에 있어요. 그리고 시누이 집도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집은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집값이 많이 비싼 축에 들어가는 동네입니다. 요즘 아파트 시세가 시세이니만큼 저희 집과 신우가 살고 있는 집값만 해도 큰 재산이 될 거예요. 아버님이 젊을 때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버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내 대학을 나오고 취업을 했지만 신우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미국 대학의 학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돈 많은 집 아니면 미국으로 대학을 보내기 그리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신우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직장을 다니다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신우를 봤을 때 사람이 말을 참 시원시원하게 한다고 해야 할까요? 말도 좀 빠른 편이고 목소리도 크고 말도 막힘없이 했어요. 처음에 시누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지금은 신우가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신우는 상대가 누구든지 대화에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신우에게 제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그냥 여자들끼리 수다를 떨 때 흔히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 신우는 제 친구가 이렇게 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줘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면 그럴 때는 엄마가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어야 한다.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무슨 자기가 솔로몬도 아니고 왜 모든 상황에 판결을 내려주려고 하는지, 뭐랄까, 신우의 판결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좀 재수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신우는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눈치 없는 행동도 잘했어요. 소소한 것들은 그냥 보기에 별로 안 좋은 것들이니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신우의 눈치 없는 행동에 정말 괴로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결혼하고 곧바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아기 때부터 많이 예민한 편이었어요. 밤에도 낮에도 재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이였는데요. 낮잠을 잘 때는 잠귀도 밝아서 재워놓고 집안일을 좀 하려고 하거나 좀 쉬려고 하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깨서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시기에 제가 거울을 보면 기미와 주근깨가 점점 늘고 머리는 산발이고 결혼 전과 너무 많이 달라진 저희 외모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나마 저희 언니가 준 스윙기 덕분에 살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예민한 첫째를 하루 종일 안아주다가 허리든 다리든 어딘가 관절 하나 문제가 생겼을 것 같네요. 첫째가 아기 때 잠드는 시간이 저녁 8시였습니다.
밤새 몇 번 깨서 젖을 먹고 또 자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밤에는 아이가 잠을 자니 제가 좀 편했어요. 쉴 수도 있고 조금 달그락 소리를 내면서 집안일을 해도 아이가 밤잠을 잘 때는 잘 깨지를 않았거든요. 첫째가 아기 때 신호는 아니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는데요. 저희 집에 자주 왔어요. 그것도 주말에 낮에 오는 것도 아니고 평일 밤에요. 저희 집에서 신혼의 집까지는 꽤 멀어요. 저희 집은 서울에 있고 신혼의 집은 저희 집 반대편 서울 쪽에 근접한 신도시였거든요. 근데 길은 좋아서 막상 차가 안 막히는 시간에는 차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쯤에 제가 아이를 재우고 남편 퇴근해서 밥도 차려주고 좀 쉬려고 하면 9시 반쯤에 누군가 저희 집 배를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신혼부부가 서서 해맑게 웃으며 신우는 저에게 서프라이즈! 이렇게 외쳤어요. 그럼 어김없이 방에서 아이가 깨서 우는 소리가 들렸고요. 저는 또 아이 안고 재우느라 몇 시간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에 깨면 아이 다시 재우기가 안 그래도 오래 걸리고 힘든데 집에 들어와서 어머님과 수다를 떠는 신우 목소리가 좀 커야죠. 신우가 한두 시간 수다를 떨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아이를 재우기 시작하면 아이가 다시 잠드는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신우의 이런 깜짝 방문이 아이를 낳기 전에도 있었던 일이었지만 아이가 있는 집에 이렇게 깜짝 방문을 하는 신우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친정이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왔겠지만 오면 분명히 저희 아이가 자다 깨서 울고 보채는 것을 제가 다시 재우느라 고생하는 것을 봤을 텐데요. 그럼 얘기를 하지 않아도 조심해야 하는 것인데 신우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전과 다름없이 자주 서프라이즈 방문을 했습니다. 신우가 해맑은 사람이라 눈치가 없는 거겠지라고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도 남편도 참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것에 정말 속에서 욱하는 것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때 한동안 신우이 깜짝 방문에 너무 괴로워서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누나에게 얘기 잘해서 밤에 우리 집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남편은 누나가 아이도 없고 저녁에 심심해서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하냐고 하더군요. 누나가 오면 엄마도 좋아하고 해서 대놓고 말하기가 좀 그렇다고 남편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 신우에게 우리 집에 평일 밤에 오면 배를 누르지 말고 조용히 노크를 하고 들어와서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를 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희 집은 초인종에 버튼에 아기가 자요, 똑똑 이라는 문구도 종이에 써서 붙여놔서 택배기사님들과 배달음식 라이더분들도 저희 집 배를 안 누르고 조용히 노크를 했었거든요. 남편은 분명히 제 말을 신우에게 전달했다는데 신우는 전혀 달라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평일에 저희 집에 오지 말고 주말 낮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신우는 정말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자기네 부부는 주말에 쉬기도 하고 놀러도 가야 해서 친정인 저희 집에 평일 저녁에 온다는 거예요. 평일에 좀 더 이른 시간에 올 수도 있지만 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좀 더 늦은 시간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이런 얘기를 한 후에도 신우는 늦은 시간에 배를 누르고 신이 난 표정으로 서프라이즈를 외치며 들어와서 신나게 수다를 떨다 집에 갔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신우가 언제 올지 몰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네요. 신우가 아이를 낳으면 육아로 정신없어서 우리 집에 못 오겠지라는 생각에 신우부부가 얼른 아이를 가졌으면 했는데 꽤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큰아이가 좀 크고 나서는 예민한 게 덜해져서 신우의 서프라이즈가 아이를 깨우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둘째를 낳고 또 신우의 서프라이즈로 고생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둘째는 예민하지 않아서 신우의 깜짝 방문으로 첫째 때처럼 고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우의 깜짝 방문으로 첫째가 아기 때 고생했던 것도 이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좀 잊혀졌습니다. 그냥 그땐 그랬지 정도인데요. 신우는 6개월 전에 첫 딸을 낳았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산후조리원도 못 가고 신우는 아이를 낳고 태어나자마자 집으로 가고 어머님이 신우의 집에 한동안 산후조리 해준다고 가 계셨어요.
어머님이 신우집에 가서 반찬을 해오라거나 뭐 좀 사보내라거나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처음에는 제가 준비해서 남편과 주말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우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아이 키우느라 참 힘들어 보였어요. 신우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조금 안 되었을 때 어머님이 신우가 먹고 싶다는 것이 있다고 반찬을 하나 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 만들어 놓았는데 남편이랑 아이들이 일찍 자더군요. 제가 그 반찬을 가지고 신우집으로 갔습니다. 9시쯤 출발했더니 차가 거의 안 막히더라고요. 신우집에 도착해서 보니 신우집 초인종에도 벨을 누르지 말고 노크를 해달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벨을 눌렀어요. 벨소리가 참 컸습니다. 벨소리를 작게 줄여놓지도 않았나 봐요. 그리고 머리를 산발한 신우가 문을 열어주는데 제가 신우에게 큰 목소리로 서프라이즈 하고 외쳤어요. 방에서 어머님이 아기를 안고 나오시며 낮에 오지 왜 이 시간에 와서 아이를 깨워놓느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낮이랑 주말에는 시간도 없고 이 시간이 차도 안 막히고 해서 지금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간 반찬을 주고 식탁에서 신우와 육아에 대해서 수다 조금 떨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마 뒤에 어머님이 뭘 사서 보내라고 했는데 인터넷 주문을 해서 신우 집으로 택배로 보내도 되지만 저희 집으로 주문을 하고 제가 또 밤에 신우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문 앞에서 서프라이즈를 외쳤어요. 저희 깜짝 방문이 두 번째밖에 안 되었는데 신우는 저에게 짜증을 내더군요. 꼭 이 시간에 찾아와야 하냐면서요. 그래서 주말에는 아이들이랑 놀러 나가야 해서 시간도 없어서 이 시간밖에 없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우에게 형님, 제 말이 정말 말이 안 돼요? 저도 알아요. 정말 정신 나간 소리죠? 이런 얘기는 정신 이상자들이다 하는 얘긴데 제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네요. 하면서 신우를 쳐다보며 생글생글 웃어줬어요. 신우는 뭔가 느끼는 것이 있는지 아무 말 못하더군요. 어머님은 자다 깨서 우는 신우의 아이를 안고 저에게 화를 내시며 낮에 오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시더군요. 이 시간이 차도 안 막히고 좋아서 지금 온 것이라고 어머님께 해맑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아기 잘 시간에 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시면서 저에게 생각이 있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속에서 열불이 울컥 올라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큰애 예민하게 굴 때 신우가 이 시간에 찾아와서 아이 깨워 놓을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저에게 형제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시더니 지금은 왜 말씀이 달라지셨냐고 했어요. 며느리는 고생을 하건 말건 상관없고 딸은 고생하면 속상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저에게 그래도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방금 어머님 말씀 잘 들었냐고 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너무도 자주 했었다고요. 신우는 아무 말 못하고 멍하게 있더군요. 신우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하며 자기네 부부가 그땐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제가 신우 남편에게 그때 신우에게 늦은 시간에 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그냥 신우는 기본적인 배려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알았으니 얼른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인사하고 나오면서 또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전화하시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이제 필요한 것이 없으니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아이 키워본 제가 필요할 것 같은 것이 있으면 신우를 위해서 알아서 사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어머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복수의 깜짝 방문을 저는 두 번밖에 못 해줬네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몇 달간 어머님과 필요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딸은 힘든 거 못 보겠고 며느리인 나는 힘들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식의 어머니에게 저도 서운해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신우의 철없는 행동도 조금이나마 되갚아 줬으니 마음도 어느 정도 풀렸고요. 예민한 아이 키워본 사람으로서 밤에 신우집 찾아가서 아이 깨워놓는 짓을 계속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젠 어머님이나 신우가 배려심 없는 행동을 하면 바로바로 얘기하려고요. 참고 있으면 우습게 알고 나중에 되갚아 주는 것보다 싸우더라도 바로바로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시끄러운 나라 사정에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당하셨는데 두 번만 복수하셔서 제가 다 아쉽네요. 그래도 앞으로는 신우나 시모가 쓰니님에게 생각 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시국에 어린아이 둘 키우시느라 수고가 많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